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입니다. 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배제시키겠다는 법칙을 말합니다. 제가 앞 글자를 따서 위, 수, 증이라 칭할게요. 자, 밑에 관련 법조문이 있는데 308조의입니다.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조문이 신설된 것이 2007년도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런 조문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뭐다?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도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7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지금부터는 증거로 못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쭉 내려와서 자, 그 해에 판시되었던 대법원 판례 전합의체 판결을 봅니다.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밑에 원칙적으로 증거로 못 쓴다 이거죠. 웃기죠? 웃겨요. 제가 봐도 웃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이 전원 합의체 판결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전원 합의체라고 하는 것은 판례가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직전까지는 어떤 판례였을까? 자,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압수물은 절차가 위법이라 할지라도 그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피 묻은 칼 또는 음란 CD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절차가 위법이라 할지라도 성질, 형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그 가치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언제? 2007년도 이전까지 대법원 판례에 있어서는. 근데 지금부터는 이것을 바꾸겠다 이런 말이죠. 자, 올라가 볼게요. 자, 의가 나와 있는데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체크합니다. 자, 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즉 308조 2는 경미한 절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절차가 사소한 절차 위반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예전대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절차가 중대한 위법이라 한다면 그때는 뭐다? 증거로 쓸 수가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거 어떤 것이 경미한 절차 위반이고 어떤 것이 중대한 위법인지는 밑에 줄 침해된 이익과 위법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구체적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자, 얘는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나와 있네요. 중대한 위법법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활동이 헌법이나 형소법의 효력 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걸 중대한 위법이라 본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여기 헌법 정신이 위반되는 거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형소법 규정이 위반되는 거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나와 있는데 그때 보도록 하기로 하고 다시 한번 가보면 자, 이런 근거 나와 있네요. 적정 절차의 원칙이라든지 위법 수사의 억지인데 여기서 볼 것은 수사 억지라는 거죠. 그래서 위법하게 수사하는 것을 억지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위수증이라고 하는 조문은 이 수사기관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일반 사인 같은 경우 즉 일반 사인이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 원칙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CF 하시고 일반 사인 뒤에 나올 겁니다. X. 자, 그리고 밑에 실적 법적 근거는 방금 봤죠? 형소법에 되어 있고 통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범위인데요. 이 법칙은 진술 증거 그리고 비진술 증거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것도 기출입니다. 자, 밑에 일반적 기준 원칙 말씀드렸죠? 원칙적으로는 증거로 못 쓴다 이런 말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그 절차 위반이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즉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절차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뭐다? 사소한, 즉 경미한 절차 위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는 당연히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경미한 절차 위반일 때에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히려 즉 경미한 절차 위반을 했다고 해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뭐다? 밑에 줄 보시게 되면 사법정의를 실현한다는 그 취지에 반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다?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자, 사법정의를 실현하라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그때는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뭘 말하는 거야? 그쵸? 경미한 절차 위반일 때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미한 절차 위반인지 중대한 위법인지는 각각의 개개의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판례를 갖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수험생, 우리 같은 학원 강의를 하는 분들은 판단 능력이 없어요. 대법원에서 판시해 주는 것, 이거는 경미한 거다, 이거는 중대한 거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면 그 정리된 것에 한해서 그대로 암기 숙지하시면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입증한다? 그쵸? 검사가 입증해야 되겠죠. 자, 개별 검토를 가봅니다. 자, 영장주 위반일 때, 적정 절차를 위반일 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중대한 위법의 중대한 위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위수증으로 인정되어서 증거 능력이 부정되겠죠. 밑에 예를 볼게요. 영장 없이 한 강제 처분이라든지 그때는 위수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못 씁니다. 자, 나머지 거 읽어보시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피신조서 같은 경우 적정 절차 위반했죠. 그렇기 때문에 위수증으로 인정되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CF도 받으세요. CF. 자, 영장 기재 방식이 집행 절차, 영장 기재 방식이나 집행 절차의 사소한 하자죠. 즉 경미한 절차 위반이라 볼 수 있겠죠. 그때는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됐고, 제가 읽지 않은 것도 나머지 여러분들 꼼꼼하게 다 읽어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우리 앞에서 다 배웠지만 당사자의 통지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적정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우리 앞에서 법조문이라든지 관련 판례를 봤을 겁니다. 다음, 형사법의 효력 규정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상 비밀 등 거절권을 침해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선서 없이 한 증인신문이라든지 증거 능력이 없죠. 자, 동그라미 2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만 효력 규정 위반이 아니라 단순한 훈시 규정을 위반했다든지 또 중대하지 않다든지 즉 경미한 절차 위반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밑에 보면 자, 위증의 벌을 경고하지 않은 경우라든지 이건 사소한 하자겠죠. 또 이건 판례가 있는데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 호텔에서 작성한 참고인 진술서죠. 요거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자, 요 버터도 판례가 있어요. 판례 두 가지 다 있어요. 특징성을 부정하게 되면 증거 능력이 없게 됩니다. 자, 다음 CF 밑에 판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경우에 있어서 학설과는 달리 판례는 증거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거 봐두셔야 돼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즉 올라가 보면 진술 거부권 고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증거 능력을 상실시키지만 밑에 보면 이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행했을 때는 판례가 증거 능력을 인정합니다. 자, 밑에 보죠. 자, 증언 거부권이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죠? 증언 거부권이죠. 하더라도 증언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냥 외우세요. 왜 그런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밑에 다음 페이지 가보면 관련 판례를 봅니다.
자, 지금 OX8에 나와 있는데 적법 절차를 또는 영장주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는 판례를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거. 자, 압수 절차가 위법이죠. 위법 동그라미. 따라서 압수물의 증거 능력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은 위법이다. 즉 무슨 말이다? 증거로 못 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밑에 영장을 발부를 해줬는데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역시 적법 절차나 영장주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위반했고 영장주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증거를 못 씁니다. 진술거부가 나와 있죠. 이것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령 임의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다 앞에서 배웠던 거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윗줄에서 임의성이 있다 할지라도 증거로 못 쓴다. 자,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참여권을 참여하게 하지 않았죠. 여기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했을 때 분명 피의자는요 참여를 원했습니다.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하지 아니한 채 했다는 거죠. 피신조서 작성할 때 역시 증거로 못 쓴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자, 긴급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서도 밑에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를 할 것인데, 자, 밑에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 위반되는 중대한 것이므로 요 위법한 체포 중에 작성된 요 피신조서 있죠? 위법 동그라미 역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자, 영장주의 예외 앞에서 본 적 있었죠? 네, 그러면 사후에라도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사후에라도 영장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능력 못 쓴다. 다음. 자, 진술서를 작성했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 과정을 기록해야 되잖아요. 관련된 법조문도 있었잖아요. 그 과정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절차의 위반이기 때문에 증거로 못 쓴다. 다음 페이지 8번도 보시면 쭉 읽어보세요. 영장에 의하지 않았다는 부분. 그 다음도 영장이나 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했다는 것. 전부 다 영장주의 위반이죠. 설령 동의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주 중단 위반이기 때문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CR이 안 먹힙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다음. 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또는 목록을 교부해야 되는데 이걸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증거로 못 쓰고 나중에 동의했다 할지라도 워낙 엄청난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것이므로 나중에 동의했다 할지라도 CR이 안 먹힙니다. 그래서 취유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못 쓴다는 것이죠. 자, 영장의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했다라고 했을 때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봤습니다. 자, 밑에도 범위를 뛰어넘는다는 얘기 나와 있죠. 그 뛰어넘는 부분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겠죠. 그래서 취득한 것은 위법 수집 증거가 된다. 나중에 동의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CR 자체가 안 먹힌다 이거예요. 자, 다음도 보시면 자, 영장 사본을 송신하기만 하고 사본입니다. 그렇죠? 원본 제시를 안 했다는 겁니다. 또 목록을 작성해서 목록을 작성하긴 했는데 그것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라고 한 부분 이겁니다. 원본도 제시 안 했고 목록 교부하지도 않았다는 부분 중단 위법이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자, 13번 가볼게요. 자, 녹음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고 녹음 떴다는 거죠. 위법이고요. 그 다음
자,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는 거죠. 여기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 적법 절차 위반이라는 겁니다. 다음. 그 사례가 2번이야. 그 꺽쇠 1번에 해당되는 사례가 2번입니다. 1번도 잘 나오고 2번도 잘 나옵니다.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인데 영업장을 벗어나서 시간당 얼마 받기로 하고 지금 성매매했다는 거죠. 티켓 영업입니다. 이것이. 그쵸? 원래 이 커피 팔잖아. 시골 가면 커피 파는 데 있잖아요. 티켓 다방. 그럼 원래 커피는 커피숍에서 다방에서 커피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 영업장을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아가씨들이 커피를 들고 모텔에 간단 말이죠. 모텔. 또는 개인집에 간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뭐 하겠어요? 성관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장을 벗어나서 시간당 얼마 주기로 하고 거기서 성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쵸? 이랬다는 이것이 바로 뭐다? 식품위생법 위반이기도 하고 뭐 성매매 관련이라면 또 성매매 관련된 법률도 또 처벌 위반되겠죠. 자, 그랬던 사안이었는데 이 경찰이 피고인을 강제 인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아닌 자를 영장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임의동행도 아니고 강제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밑에 보시면 영장주의 위반이라서 이 강제로 끌고 간 상태에서 지금 자술서를 받고 조서를 썼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위법하게 수집 증거된 작성된 것이라는 것이죠.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자, 다음. 자, 검사가 공소 제기된 후죠. 후에 수서법원 이외의 수임 판사입니다. 에게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것은 위법이죠. 그렇죠? 이 수임 판사에게 발부받는 것은 공소 제기 전에 해야 되는데 후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적법 절차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자, 재척 사유가 있는 통역인입니다. 그쵸? 재척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재척 사유가 있는 통역인은 통역을 못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통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쓰여진 증인신문조서 역시 적법 절차 위반이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다음. 피의자 갑이네요.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으로 해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압수수색 영장은 이 피의자를 상대로 발부받은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에 한해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이 갑이 아닌 갑 영장인데 갑 영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을병이죠. 을병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병 사이의 대화 녹음 파일을 압수했다는 거지. 갑 것이 아니고. 그쵸? 갑 것이 아닌 을병 것을 압수했기 때문에 이것은 영장이 기재되지 않은 것을 압수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이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렇게 화살표하면 되겠네요. 을병은 영장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자,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인데 변호인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변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때 쓰여진 피신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 피고인의 열람, 등사청권이 침해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위수증이 되는 거고요. 자, 필요적 변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변호인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변호인 없이 행해졌다는 거죠. 공판 절차가 위법이라 봤습니다. 자, 이 공개금지 사유로 삼은 사정이 국가 안녕질서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공개금지로 삼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질 않아요. 또 공개금지 사유를 굳이 찾아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법원에서 공개금지했다는 거죠. 라고 하는 것은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유를 삼아서 법원에서 공개금지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절차가 위반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조사받다가 변호인 접견 신청이 불허됐습니다. 그쵸? 그리고 변호인 접견 신청이 불허됐으니까 이 변호인은 준항고 제기했겠죠. 그래서 검찰로 송치가 되어서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해서 일례 피신조서를 작성했는데 이 피신조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변호인 접견 신청이 불어됐기 때문에 이 피신조서 작성할 때는 변호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변호인이 없었어요. 변호인 참여가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준항고를 제기했다 그랬죠? 변호인이 준항고 절차에서 접견 불허 처분이 취소가 되었다면 그리고 나서 취소된 이후에 변집이 허용됐겠죠? 라고 했을 때 1회 피신조서 작성할 때는 변호인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바로 적법 절차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한 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이 피신조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자, 피고인과 증인은 별개죠. 그쵸? 자, 이 법정, 검찰 진술은 여기서 선서 없이 했다네요. 선서 없이. 공동피고인은 증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선서 없이 한 공동피고인은 증인 지위에 있으므로 선서를 해야 되겠잖아요. 선서를 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선서하지 않고 지금 법정,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절차 위반이라서. 자,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 제한 조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카카오인데요. 이 카카오 등이 집행에 필요한 설비가 없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설비 제공을 요청해야 하는데 그 요청도 하지 아니한 채 통신 제한 조치 허가서에 기재된 사항도 준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요청도 없었고요. 준수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통신 제한 조치를 집행했다면 준수하지 않은 부분이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위법 수집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